보이면 독 한번 먹고 공부하세요. 일단 봅시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순열인데, 여러 가지 순열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원순열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소개가 되는 거지. 그쵸? 원순열은 n-1팩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치? 그 원순열에 이제 뭐가 접목되는 거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우에서에서 했던 뭐 대표적인 거 이웃하기, 그 다음에 뭐 이웃하지 않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추가가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쨌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소화를 하시고 못하시면 질문하시고, 이제 하나가 조금 특이한 거 하나가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뭐냐면 마주보고 앉기야. 마주보고 앉기. 이렇게 뭐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뭐 자식 자녀 4명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원탁에 앉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마주 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6개 이제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부모가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든 이런 거는 원순열의 특징상 경우수로 따지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빠가 앉고 엄마가 앉는 경우하고 아빠 엄마가 자리 바꾸는 것조차도 경우수로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아빠가 여기 앉고 엄마가 여기 앉는 건데 3개만 자리를 옮겨보면, 3칸만 옮겨보면 아빠가 일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3칸 가면 엄마가 이제 이 자리로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한 칸, 2칸, 3칸 똑같은 칸수로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원순열에서는 하나도 보는 거기 때문에 마주보기에서 어쨌든 아빠, 엄마가 자리를 정하는 거는 그냥 한 가지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빠, 엄마 자리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자리라고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원순열에서는 처음에 무언가를 돌렸을 때는 원순열이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한 명이라도 무언가 자리를 앉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순열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빠, 엄마 자리 정하고 나머지 4명, 4팩 그렇게 해서 24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분들 여러분들이 뭐 다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 확통은 개인 편차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3월 첫 주면은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에 질문 받아줄 테니까 확통이든 뭐든 뭐 다 가서 질문해. 편하게. 자, 27번 문제를 한번 보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일단은 원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했고, A와 B는 이웃하고, 왜? 문제가 달라요. 이거 2021년 거일걸요? 응. 지금 문제는 이거야.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이제 앉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A하고 B는 이웃을 하지만 B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 지금 이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A, B는 이웃해야 되니까 A, B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웃하는 거 여러분 알죠? 묶어서 한 명으로 보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B, C는 지금 이웃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원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개,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A라고 해보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A, B가 어디 앉든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원순열은. 그치? 그러면 A, B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앉는 경우가 있겠어?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를 B가 앉고 여기를 A가 앉는 경우는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여기서 A, B가 이웃한다라는 이 조건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묶었으니까 한 명 줄어들고 거기서 n-1팩으로 돌리고 둘이 자리 바꾸기 곱하기 2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A, B는 이웃하고 B, C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웃하는 거를 세팅을 먼저 하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면 B하고 C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C는 그러면은 어디는 올 수가 없는 거니? C는
여기는 올 수가 없겠지. C는. 그렇지? 마찬가지 C는 어디는 올 수가 없어? 여기는 C가 올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웃하는 거하고 이웃하지 않는 게 섞여 있으면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칸에 뭐 하면 되는 거야? C가 일단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B 옆으로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C를 제외한 A, B를 이렇게 한 명으로 묶어가지고 나머지 3명까지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A, B를 한 명으로 보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돌려버리면 C가 지금 빠졌습니다. 몇 명, 실제는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한 명으로 보니까 4명이 되고 3팩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고 나서 자 곱하기 이제 C에 뭐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들어갈 자리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C가 어디 들어가면 되겠니? 여기만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C는 여기 들어가거나 하나, 둘 여기 들어가거나 셋 여기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쵸? 오케이. 3개 그래서 3, 6, 18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 A, B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BC가 만약에 자리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네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머지 3명 C를 제외하고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돌리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 3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C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 둘, 셋, 4군데가 있지만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 B 옆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 둘, 3군데만 뭐 할 수가 있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돼? 18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2가지를 더해버리면 답은 몇 가지? 36가지가 뭐가 되는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보시면 평면 도형을 이제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서 여러분이 뭐 다 잘 풀었을 겁니다. 그쵸? 여기서 뭐 특별히 뭐 질문할 만한 건 없잖아. 그치? 다만 여기 이제 31번 문제 같은 거를 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 너네 알다시피 안쪽을 먼저 칠하고 바깥쪽을 뭐 칠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안쪽 칠하는 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안쪽 칠할 색깔을 먼저 뭐 해야 되겠어? 뽑아내야 되겠지. 그치? 안쪽 칠할 색깔을 뽑아내는 게 12가지 중에 몇 가지? 6가지를 뽑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뽑아냈으니까 안쪽에 색깔을 칠하겠다. 이거는 원순열이 적용이 돼서 뭐가 되는 거니? 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두 번째 이 친구는 뭐가 아닌 거야? 원순열이 아닌 거야. 원순열이라는 거는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원형으로 둘러앉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가 원순열이야. 무언가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여기에 이 한 색깔만 칠해져 있어도 얘는 원순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원순열이 안 되면 그게 바로 뭐란 얘기야? 순열이란 얘기야. 순열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육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평면도형에서는 뭐 이 정도 내용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고 입체도형을 한번 좀 보면 입체도형이 조금 어렵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은데 입체도형 쌤이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이거 하나씩 받아보세요. 입체도형은 얘들아 우리가 일단 2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 어떻게 2가지로 구분을 하냐면 정다면체하고 정다면체가 아닌 걸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정다면체와 정다면체가 아닌 거.
정다면체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그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정사면체, 정육면체는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시죠? 정사면체 뭐죠? 정삼각형 4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 정사면체야.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뭐야? 주사위지. 정사각형 6개로 면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 정육면체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정다면체하고 정다면체 아닌 걸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자 주사위하고 이 친구하고 선생님 두 개를 선생님이 한번 구분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사위는 정육면체, 정다면체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정다면체는 아니지. 정다면체가 얘들아 뭔지 아니? 모든 면이 정N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정다면체야. 그러니까 모든 면이 정삼이면 정삼으로, 정사면 정사로, 정오면은 정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 정다면체는 지구상에 몇 개밖에 없습니까? 5개밖에 없다고 우리는 중1 때 배웠어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고 정팔면체는 정삼각형 8개로 정12면체는 정오각형 12개로 정20면체는 정삼각형 20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12면체나 정20면체는 시험에 나올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답은 다 알려줄게. 거기서 답을 틀어서 낼 수는 없으니까. 정8면체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걔도 거의 나올 일은 사실은 없어. 자,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육면체 얘니까. 그러면 정다면체하고 아닌 거의 차이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얘가 뭐야? 밑면이야. 얘가 밑면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얘들아 자, 밑면이 어디니? 여기서? 밑면이. 얘가 밑면입니까? 밑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누가 팔로 한번 툭 쳤다고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엎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밑면이었던 게 바로 어디가 돼버려? 옆면이 돼버리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를 신경질나게 발로 툭 쳤습니다. 꽃갈 모양을. 막 몇 개 팍 넘어졌어.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그래도 얘가 뭐인 거 알 수 있어? 밑면인 거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좌우로 굴러도 위아래로 뒤집혀도 얘는 뭐가 확실한 거야? 밑면이 확실한 거야. 그런데 얘는 뭐 하는 거야? 좌우로 굴르거나 위아래로 뒤집히면 밑면이 뭐가 되는 거야?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을 내가 굳이 누구라고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문제 보면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얘를 색칠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니? 5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돼, 여기는. 그리고 나머지 4개 색깔 가지고 여기 옆면 돌려버리면 되니까 3픽 이러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6, 5, 32 얘가 답이 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자, 6가지 색깔을 가지고 얘를 칠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칠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여기다가 칠하는 가지수가 6가지가 아니고 1가지입니다. 왜 1가지냐면 잘 봐봐. 여기다가 이무에 1번에서 6번 중에서 내가 그냥 어떤 한 색깔을 내가 여기다가 칠한다. 1번 색깔 칠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1번 색깔을 칠하면서 이 주사위를 뭐 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냐? 못 움직이게 고정된 용도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1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면을 나는 뭘로 하겠다? 밑면으로 하겠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는 밑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을 뭐 할 수 있어? 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의 색깔 중에서 한 색깔을 내가 골라서 그 색깔을 칠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 색깔이 칠해져, 1번 색깔 칠하면서 1번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걔를 밑면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2번 색깔 칠할 거면 2번 색깔을 칠해놓고 2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면이 밑면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6가지 색깔 중에 골라서 하나 칠하는 거니까 6가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 여기가 6가지가 되려면
1번 색깔을 칠하면서 밑면으로 한다면 얘가 어떻게 굴러다니더라도 어디가 무조건 밑면으로 우리는 보는 거야? 1번 색깔 칠해진 거를 밑면으로 보는 거야. 2번이나 3번, 4번, 5번은 밑면으로 보지 않는 거야. 한 가지 색깔만 밑면으로 보는 거지. 자, 여기가 5가지란 건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색깔이 있을 때 1번이 여기에 칠해져도 얘는 여전히 밑면이야. 2번이 여기에 칠해져 있어도 여전히 얘는 뭐 밑면이야. 5번이 여기에 칠해져 있어도 여전히 얘는 뭐 밑면이야.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나 봐도 밑면이라고 하는 쪽에 다양한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얘는 생긴 모양이 모두 똑같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밑면을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 지정해주는 방법이 뭐냐? 6가지 색깔 중에 1번 색깔을 칠해놓고 1번 색깔에 칠해진 면을 밑면이라고 하자, 그 얘기란 얘기야. 그러고 나서 어쨌든 얘를 1번 색깔 칠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나는 1번부터 5가지 색깔 중에서 여기하고 옆에를 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칠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5가지가 되겠지, 그때는. 여기는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그리고 옆에 돌리는 거는 이제 뭐 얘하고 똑같이 뭘로 가면 됩니까? 원순열로 가면 되니까 3팩 해가지고 뭐가 돼? 그렇지. 30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사면체가 얘들아 생겼어.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는 뭐지 얘들아? 너희들 눈에 보이는 4개의 면이 모두 다 정사각형이야. 모두 다 선생님이 나눠준 그거 보시면 거기 있을 거야. 정사각형 있죠? 있습니까? 거기 몇 번이니? 36번에 있습니다. 그게 정사면체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정사면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밑에 있는 면이 밑면이 아니라고. 왜? 옆에 툭 건드려서 쳐버리면 어떻게, 걔가 옆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모든 면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아시겠어? 그래서 4가지 색깔 중에서 한 색깔을 칠하면서 얘는 뭐 해버리는 거야? 아, 1번 색깔이 칠해진 면을 밑면이라고 나는 뭐 하겠다? 고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굴러다니더라도 1번 색깔 칠해진 쪽이 밑면이고 나머지 3개가 옆면인 거야. 그냥 무조건. 알겠어? 그러면 밑면은 무조건 뭐야?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 아무거나 칠해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1번 색깔이 칠해진 것만 밑면이라고 무조건. 그 의미라고 얘들아. 그래서 밑면 칠하는 방법이 4가지가 아닌 이유가 그거야. 1번 색깔이 칠해진 면만 나는 밑면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밑면 색깔 얘를 칠하는 거는 가지수에 포함이 안 되고 남은 게 3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3가지로 이걸 옆에만 돌리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2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사면체는 몇 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2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정8, 정12, 정20면체 다 해줄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입체도형에서는 반드시 정다면체와 정다면체 아닌 거를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다면체는 무조건 한 색깔 빼서 그거 밑면으로 그냥 계산해버리고 나머지 색깔 가지고 이제 윗면 있으면 윗면 칠하고 옆면 돌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알겠니? 네. 자, 그 대신 정다면체가 아닌 이제 뭐 이런 형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33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하고 뭐하니 얘들아?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얘네들이는 옆에 있는 면하고 정확히 구분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색깔이 6가지 있으면 얘는 6가지, 얘는 5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4가지 색깔 가지고 옆에 돌리면 되니까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34번 문제 별표 치세요. 이런 문제 옛날 책에도 있어요? 이 모양? 있어요? 없어요? 이 모양 없어요? 쌤이 파일 줄 테니까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쌤이 볼 때 굉장히 낚이기 좋은 문제야. 자, 봅시다. 이거 지금 얘들아 도형이 무슨 도형이니? 직육면체야. 맞죠? 직육면체야. 자, 쌤이 좀 구분 지어줄게요. 좀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봐서. 자, 보이죠? 그래도? 얘들아, 33번하고 얘하고는 당연히 모양은 달라. 그치? 그런데 일단 자, 4명 친구들은 이거 없다고 했으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치? 답은 뭐냐? 답은 넌 뭔데? 180. 오, 정답. 역시.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6가지 색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6가지 색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뭐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뭐 내가 6 하자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5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고 나서,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두 면은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 뒤집어도 뭐가 되는 거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둘이 서로 다르니까 얘가 6, 얘가 5가 들어갔던 이유야. 그런데 얘네 둘이는 뭐해?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똑같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하시면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우리가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일단 순열로 돌리고 나서 나누기 2팩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나누기 2팩을 왜 해주는 거니? 얘네들이 자리를 바꿨을 때 뭐 하는 거야? 눈치챌 수 없는 거지.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위아래에 있는 거를 위아래로 딱 뒤집었어. 그래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6 곱하기 5를 하고 2로 나누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이거대로 계산 안 하고 180 나왔을 수도 있어. 그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냥 곱하기. 그 다음은 이제 누구를 해결해야 됩니까? 옆면 해결해야 되죠? 자, 옆면 해결하기 위해서 색깔이 몇 개가 남았어요? 색깔 4개 남았지. 그래, 안 그래? 색깔 4개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3팩 하시면 됩니까? 돼요? 자, 3팩 하시면은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4팩 하면은 왜 그러면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차이가 뭐냐? 구분해 줄게. 얘들아, 밑면이 정사각형일 때하고 밑면이 직사각형일 때가 있다. 밑면이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옆면들이 모두 다 뭐 하겠어? 똑같겠지. 그래, 안 그래? 옆면들이 모두 똑같다는 의미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니? 그냥 원순열이야. 어차피 여기다가 한 명씩 안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색깔칠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니까 그냥 3팩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밑면이 얘는 지금 무슨 도형이야? 직사각형이지? 그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명씩 안 치는 거하고 뭐 하는 거니?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계산했어? 3팩으로 계산하기는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처음에 앉았던 자리로 다시 올 때까지 즉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뭐 했지, 얘들아? 곱했었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당연히 이게 적용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급하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이런 거는 무조건 위아래 면 정해주고 옆에는 무조건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n-1팩 해버리는 거야. 뭐 보지도 않고 이거 보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얘기죠. 이렇게 되는 과정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아래 면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6, 5 해주는 대신에 2로 나누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자, 봐봐. 우리가 1, 2번 색깔을 밑면에 썼다고 한번 해보자. 1번이 위에 있고 2번이 아래에 있는 거나 2번이 아래에 있고 1번이 위에 있는 게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지가 않다니까. 왜? 1번 위에, 자, 봐봐. 한번 봐봐. 1번 위에 있고 2번이 아래에 있어. 그 다음에 3번부터 6번 이렇게 돌아가. 2번이 위에 있고 1번이 아래에 있어. 3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돌아가. 이 두 개가 니네는 지금 다른 거라고 생각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잘 생각을 해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위아래 돌려버리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니? 되지 않겠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들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2로 나눠야 되는 거야. 얘를 위아래를 돌려봐. 우리가 돌려서 같아지는 거는 당연히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면이 똑같을 때 2로 나눠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닥에 있는 면이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형이 따라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뭐 해줘야 돼? 정사각형이면 n-1팩으로 끝나지만 직사각형이면 곱하기 2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따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180이 돼야 정확하게 답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거를 둘 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입체도형에서는 아주 뭐 이상한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준 거, 프린트 준 거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면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면이 모두 몇 개니 얘들아? 면이 모두 몇 개야? 8개 면이죠. 그쵸? 선생님이 지금 준 거야. 이거 말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면이 8개잖아. 그렇지? 아니 여기 봐. 내가 글로 갈게. 뿅 하고 옮겨갈게 내가. 면이 모두 몇 개죠? 8면이고 8가지의 색깔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칠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윗동네하고 아랫동네가 정확하게 뭐야? 합동이라고 얘기했어. 얘가 정삼각형. 오케이?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졌다. 즉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뭐하다? 같다라는 거야. 이게 합동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멘트가 뭐야? 8 곱하기 7하고 2로 나눠도 제발 이런 뜻이라고. 알겠니? 8 곱하기 7하고 2로 나눠줘 제발 이런 뜻이야. 의미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거야. 합동이다. 알겠지? 닮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닮음은 뒤집어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닮음은 크기가 다르다는 뜻이잖아. 모양은 똑같지만. 그쵸? 그때는 여기 2가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때는 2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말장난하기 되게 좋은 게 합동이라서 명확하게 내가 알아야 돼. 이 말 뜻이 뭔지를. 알겠어? 닮으면 2가 안 들어가요. 합동이니까 뭐 하는 거야? 위아래 뒤집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런데 8 곱하기 7 한 다음에 2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쌤이 지금까지 말한 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일단 들어보세요. 계속 2가 들어가.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 지금 뭐는 해준 거니 얘들아? 위에하고 아래는 내가 지금 색깔 칠해준 거잖아. 그치? 그럼 색깔이 몇 개 남았어? 6개 색깔이 남았지. 6개 색깔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야? 위쪽에 있으면 3개, 아래쪽에 있으면 3개를 뭐해야? 칠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위쪽에 있으면 3개하고 아래쪽에 있으면 3개 칠하는 거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까요? 상관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위에부터 뭐 칠한다 아래부터 칠한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색깔은 지금 6개 남았고 내가 위에를 먼저 칠하겠다는 얘기야. 위에를 먼저 칠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내가 안쪽을 먼저 칠하겠다 그 뜻하고 똑같은 거지. 선생님 이거 아까 이거 평면 풀었어 안 풀었어? 평면 풀었잖아. 그렇지? 뭐부터 해야 돼? 칠할 색깔부터 내가 컨택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6이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자 그럼 3개 색깔 택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칠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뭐가 적용이 됩니까? 원순열 적용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야 돼? 2팩이 돼야 된다라는 거 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바깥쪽 칠해야 되겠지. 즉 이 밑에 쪽 칠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밑에 쪽 칠하는 거는 원순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야? 보여준 거야. 왜 그러냐면 위에를 먼저 칠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원순열 적용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얘가 위치가 약간 가더라도 처음에 위치하고 똑같아야 돼 상황이. 그게 원순열이거든. 그런데 이미 위에 1번, 2번, 3번이 칠해져 있잖아. 근데 아래 4, 5, 6번이 한 칸씩 딱 움직였어 이렇게. 그럼 처음에 1번, 4번이 짝꿍이었거든. 근데 움직이면서 1번, 5번 짝꿍이 되는 거잖아. 이게 같은 상황이냐고?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 칠할 때는 뭐가 적용이 안 돼? 원순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곱하기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3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볼까요? 얘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죠. 얘 얼마예요? 12가 돼서 얘는 240이 되겠네요. 나누면 120이 될 것이고 120하고 얘네하고 계산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입체 내용은 선생님이 말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 면체 꼭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아니, 선생님이 확통을 니네한테 수업을 못 해줘가지고 조금 어쨌든 조금 이렇게 알더라도 그냥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냥. 자, 이 정도 이제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탁자에 뭐 둘러앉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뭐 다 잘 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쵸? 다만 37번 같은 문제는 여기 문제는 뭐 얘가 이런 모양도 있지만 뭐 이런 모양도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들은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뭐라는 거를 바로 알아야 돼? 원순열이 아니고 순열이라는 걸 알아야 돼. 원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자, 이 얘기야. 선생님 이거 두 개로 마무리 지을게. 자, 정사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 뭔 소리냐면 여기 이렇게 앉았던 애가 한 칸 움직였을 때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테이블의 모양,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사람, 이게 똑같다는 의미야. 앞에 테이블의 모양, 양옆에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순간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앞에 테이블의 모양이 똑같잖아. 그쵸? 똑같지요? 근데 양옆에 사람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똑같이 움직이면 안 바뀌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원순열로 보면 되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칸 움직이면 뭐가 되는 거야? 테이블의 모양이 얘는 왼쪽에 모서리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니? 얘가 한 번, 두 번 움직였을 때 짝꿍도 같아지고 처음에 있던 왼쪽 모서리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돌아오는 만큼만 뭐에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얘가 여기까지 맞은편까지 갔을 때가 뭐가 돼?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보통은 정사각형은 한 면에 있는 사람의 인원을 곱해주는 거고 원순열 곱하기 한 면에 있는 사람, 직사각형은 두 모서리에 있는 거를 곱해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여기 있던 애가 몇 번을 움직여야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느냐 그 얘기야.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그냥 뭐야? 원순열이 아예 아닌 거야. 그냥 순열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7팩 해버리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나머지 것들은 뭐 잘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질문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건데? 신호... 자, 중국순열의 수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떤 거 뭐냐면 이 집합하고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게 간단해요.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6까지 이렇게 원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집합이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2하고 5라는 거는 자리가 정해졌네. 그치? 자리가 정해졌다라는 게 뭐야? 한영아, 잘 듣고 있어? 자리가 정해졌다는 게 뭔 소리야? 얘는 경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5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2개는 정해져 있지?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니까는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올 친구 몇 명을 내가 뽑아야 돼? 3명을 뽑아야 돼. 몇 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돼? 몇 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돼? 5명 중, 거기 몇 명 중에서? 2, 5를 빼고 뽑아야 되겠지. 2, 5는 이미 뭐 하니까? 자리가 지정돼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6명 중에서 2하고 5를 제끼고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고? 3명을 뽑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4명이 4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경우에다가 세 개를 뽑았잖아. 그래 안 그래? 세 개 뽑힌 게 그냥 1번, 3번, 4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갈 곳이 몇 군데 있어? 그렇지. 어디하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여기하고 여기 갈 수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가야 합집합이 몇 개가 되는 거니까 5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너도 갈 곳이 몇 개? 2군데. 너도 몇 군데? 2군데. 너도 몇 군데? 2군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4군데에 대해서 8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합하고 연관된 문제 잘 나오니까 체크 좀 해 놓으시고. 자, 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점검표에 붙이려고 하고요. 양호면은 동그라미, 보통이면은 세모, 불량이면은 X로 표시할 때 위생 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이렇게 뭐 몇 개 이상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럼 뭐 2개인 경우 구하고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 그렇지. 6건의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 6건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에서 빼는 거지. 뭐 빼는 거야? 한 곳도 없는 경우, 한 곳인 경우만 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한 곳도 없는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6군데가 뭐 하면 되겠지? 보통이나 불량으로만 가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한 곳에서부터 6군데가 보통이나 불량으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중복순열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강조했습니까? 중복순열은 다른에서 다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n이 되고 누가 r이 되냐가 제일 중요해. 여기서는 그것만 찾으면 헷갈릴 게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 선긋기 하라 그랬지? 선긋기가 뭐야?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뭔 소리야? 1번부터 6군데가 모두 다 보통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죠.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됩니까? 되잖아. 그치? 그런데 반대로 선긋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상대방 한쪽에 이쪽이 다 몰리는 경우 생각해 보는 거고 얘는 말이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1번이라는 업체가 보통도 받고 X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쵸? 선긋기를 한다는 얘기는 한쪽에 여기 있는 애가 다 몰리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말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면 된다고 해. 얘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말이 된다는 얘기야. 1번부터 6군데가 모두 다 보통을 받는 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여지는 쪽이 뭐라고? N. 벌려져 있는 쪽이 반대쪽이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겠지.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돼? 6제곱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것도 없는 경우는 2의 6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를 받은 게 한 곳이란 얘기는 당연히 6곳 중에 동그라미 받은 곳 한 곳을 뭐 해야 되겠어? 뽑아내야 되겠지? 그게 뭐 굳이 쓰자면 6시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5군데는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세모나 X표를 받아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 2의 5제곱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전체는 뭐가 돼? 전체는 1부터 6까지가 세모, X, 동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의 몇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6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3의 6제곱에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뺀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국순에서 n하고 r하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 꼭 좀 구분 좀 해주세요. 됐어요? 자, 신호 봅시다. 신호 어떤 거? 꼭 잠깐 쉴게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이 깃발을 합해서 n번 들어 올려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뭔 소리냐면 깃발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 얘기야. 깃발을 한 번 들어 올린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깃발을 한 번 들어 올린다는 거는 3개 중에서 1개 들어 올리는 거잖아. 그쵸? 그럼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 번 들어 올리는 거는 그냥 이걸 가지고 한 자릿수 만드는 거야. 1, 2, 3을 가지고 한 자릿수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 들어 올리는 거는 두 자릿수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오는 것도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겠지. 두 번째 올리는 것도 세 가지가 돼야 되겠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빨강, 두 번째도 빨강. 첫 번째 빨강, 두 번째 초록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3 곱하기 3 해서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겠지. 자, 세 번 들어 올리면 당연히 3, 3,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7가지가 되겠지. 네 번 들어 올리면 3의 4제곱이 되고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두 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올리지 않는다가요. 응. 그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다 한 번에,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만 들어 올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니 이 뜻이 뭐야? 빨간색 올린 거나 초록색 올린 거나 노란색 올린 거나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거든. 네. 여기 단에서 한 번 이상 들어 올려야 하고 두 개 이상은 동시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 뭐냐면 무조건 한 횟수가 됐을 때 하나 이상은 한 번은 들어 올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 올려야 되고 한 번에 빨간색, 초록색 두 개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한 번에. 자, 이렇게 정리해 줄게. 한 번 들어 올릴 때,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얘들아, 굉장히 많아지면, 어떻게 많아지냐? 선생님 편의상, 동글, 세모, 네모라고 해볼게. 그러면, 한 번 들어 올렸을 때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동그라미만 올릴 수 있고, 세모만 올릴 수 있고, 네모만 올릴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런데 한 번 올렸을 때, 동그라미, 세모를 동시에 올릴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도 올릴 수가 있고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올릴 수가 있겠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 개 다 올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으면 이만큼이 돼버리는 거야. 한 번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런데 이 조건이 있음으로 있어가지고 깃발은 한 번 이상 들어 올려야 하고 두 개 이상은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은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올릴 때는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고 두 번 올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올렸을 때 동글, 세모, 네모 이렇게 되거나 첫 번째 네모 올렸을 때 동글, 세모, 네모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세모 올렸을 때 동글, 세모, 네모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쭉 해서 200 이상이니까 2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n의 값 구하라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등차 수열로 계산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런 수열 다 배웠으니까. 근데 굳이 뭐 그렇게 갈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3 더하기 얘는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되니? 9니까 1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더하면 뭐 39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81이니까 뭐 100 얼마 되겠네. 그러니까 3의 5제곱까지는 돼야 200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n의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5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 책으로 54번이 있는데요. 54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뭐 369 게임이거든 얘들아. 369 게임이, 그러니까 3이 뭐 6, 9가 들어갔을 때는 박수를 뭐 이렇게 친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박수를 뭐 안 치는 게 몇 번이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369를 빼고 만든 숫자들을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부터 999까지 했을 때 이렇게 369가 들어있는 수는 박수를 한 번 친다. 박수는 모두 몇 번 쳤느냐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박수를 안 친 거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박수를 안 친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니? 1에서부터 9까지 여기에서 3하고 6하고 9가
안 들어간 숫자만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만든 수가 되겠지. 그러면 2, 1, 2, 4, 5, 7, 8 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1의 자리 만들고 2 자리 만들고 3의 자리 만들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1의 자리는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여기 있는 거 뭐 6개가 될 것이고 2의 자리는 뭐가 되겠어? 6 곱하기 6, 36 얘는 216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만 뭐 하면 된다? 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단순한 문제야. 5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8번에 이거 선생님이 조금 심한 내용까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들어봐라. 이거 들어봐라. 자, 두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거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거는 뭐야? 여기 있는 5개가 얘네를 모두 선택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원소가 2개일 때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얘가 갈 수 있는 거, 얘네들이 각각 갈 수 있는 게 몇 개씩 있겠어, 얘들아? 2개씩 있겠지? 얘도 뭐 AB, 얘도 AB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2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2개가 되는데, 32개에서 뭐만 빼면 되냐? 얘네들이 모두 다 A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상수함수 같은 거, 그쵸? 얘네들이 모두 다 B로 몰리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2개를 빼면 30개에서 얘가 답이 되는 문제야. 사실 이거는 간단해. 자, 그런데 쌤이 여기서 너희한테 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선생님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y가 뭘로 바뀌는 거니? 1, 2, 3, 4, 5로 바뀌겠지. 그렇지? 여기에서 자, 치역이 2개, 치역이 3개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추가로 해보도록 할게요. 치역이 만약에 2개인 경우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어. 똑같이 알겠지? 5개 중에서 치역 누가 될래? 부터 뭐 하면 되겠어? 들어가면 되겠지. 이때는 그냥 2개가 아예 치역이 돼야 되니까는 그런 거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원소가 5개니까 5개 중에 2개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 OC2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2개 치역이 누구라고 한번 해보자? 1, 2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 알겠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뭐 1, 2, 1, 2, 1, 2, 1, 2, 1, 2 다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거기에서 1로만 가는 경우, 2로만 가는 경우를 빼니까 곱하기 30 하시면은 300까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치역이 얘들아 2개일 때는, 잘 들어봐. 치역이 2개일 때는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개수에서 2개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2의 이거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2의 n제곱에서 빼기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만 빼면 되니까 이렇게가 곱해지시면 게임 끝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역이 3개일 때가 문제예요. 알겠지? 자, 치역이 3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치역이 2개일 때는 어떻게 했어, 얘들아? 그냥 다 구한 다음에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 2가지 경우만 뺐잖아. 그치? 그런데 치역이 만약에 3개가 돼버리면은 이런 얘기야. 자, 여기 5개 중에서 일단은 내가 3개를 골라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10가지 중에 1, 2, 3이라는 이 친구가 있을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1, 2, 3, 4, 5가 1, 2, 3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면 네가 3가지, 네가 3가지, 3가지가 3가지니까 아, 그러면 3의 5제곱에서 몰리는 경우를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몰리는 경우가 1로 몰릴 때 있고 2로 몰릴 때 있고 3으로 몰릴 때가 있겠지. 즉 치역이 한 가지일 때가 있겠지. 그때는 딱 그냥 3가지로 간단한데 그 다음에는 1, 2로 몰리는 경우, 2, 3으로 몰리는 경우, 1, 3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치역이 하나인 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치역이 2개가 되는 식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잖아. 치역이 3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구해서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거든. 사실 치역이 3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1개 몰리는 거는 간단하니까 2개 몰리는 것까지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이제 고난이도로 가서 치역이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 여기 있는 5개를 갖다가 생각을 바꿔서 여기 있는 5개를 세 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몇 팀으로? 세 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세 팀으로 만들어서 각 팀을 하나씩 모아면 되는 거야? 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무조건 치역이 몇 개가 될 수밖에 없겠어? 3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뭔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면 세 팀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개 중에서 세 팀을 만드는 거잖아. 세 팀 만드는 게 첫 번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3명, 1명, 1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5명이니까 이 5명을 세 팀으로 조직을 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2명, 2명, 1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3명, 1명, 1명으로 나눈다는 게 뭐냐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팀을 만들고 2명 남았죠. 2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또 한 팀 만들고 1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나머지 한 팀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쌤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같은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2명 뽑았고요. 그러면 3명 남았죠? 또 2명 뽑았고 1명 중에 1명. 그러면 같은 인원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 2개가. 그치? 곱하기 2팩분의 1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10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는 10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즉 5명을 3명, 1명, 1명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누는 방법은 10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10가지가 되고요. 얘는 3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은 5 곱하기 3에서 15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 즉 5명을 갖다가 이렇게 3개 A팀, B팀, C팀 3개 팀으로 나누는 방법은 10하고 15에서 25가지로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된다고? 이제 A, B, C 세 팀으로 뽑았어. 세 팀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세 팀을 여기 있는 뭐 1, 2, 3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뿌려버리면 되는 거지. 3개를 3개에다가 바로 뿌리는 게 바로 뭡니까? 순열이죠. 쉽게 말해 A부터 너 어디로 갈래? 셋 중에 하나. B 어디로 갈래? 둘 중에 하나. 나머지 C는 가면 되겠지. 즉 곱하기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음 여기 5개 있을 때 3개 뽑아내는 10개에다가 팀 만드는 거 25가지에다가 짝꿍 지어주는 거 3팩 6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치역이 4개다. 방식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치역이 만약에 4개면 처음에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내니까 5가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면 이제 1부터 5까지를 갖다가 4개 팀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것까지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주고 정리 마지막 해줄게요. 당연히 2, 1, 1, 1, 1 이렇게밖에 없겠지. 5개를 4개 팀 만들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5개에서 2명을 뽑고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똑같은 게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00분의 1로 개수만큼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 얘는 10개 곱하기 3 곱하기 얘는 뭐가 돼? 2가 되고 그러면 얘는 6이니까 없어지고 1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치역 고르는 게 5가지고 팀 만드는 게 뭐야? 10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4개 팀을 4개에다가 뿌리는 거니까 4팩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치역이 2개든 치역이 3개든 치역이 4개든 간에 원활하게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치역이 2개일 때는 확실하게 뭐가 편해? 그냥 뿌리고 빼기 2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2개일 때는 무조건 한쪽 몰리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근데 치역이 3개거나 치역이 4개, 3개 이상일 때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셔서 이렇게 풀어야 여러분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 한 번만 해줄게. 자, 치역 개수 보면, 자, 치역이 2개인 경우, 3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는 치역을 내가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추가돼야 되는 거 알겠지? 근데 그냥 치역이 주어진 게 2개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2의 n제곱, 이 n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2개, 이게 바로 치역 2개일 때 개수야. 그래서 얘는 이게 5개니까 2의 5제곱 빼기 2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바로. 이해됐죠? 자, 치역의 개수가 만약에 3개 이상이다. 3개 이상이면 뭐냐? x를 3개 뭘로? 팀으로 나누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 3개 팀으로 나누는 방법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의 원소가 5개라고 하면 3개 하나가 있고 2개 하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여기서 5C3 곱하기 2C1 곱하기 1C1 곱하기 똑같은 거 2개 반드시 이렇게 나누는 거. 얘 같은 경우도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1 곱하기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편분의 1로 나누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팀 나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개 팀으로 나누자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그냥 3팩 이렇게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치역이 4개다. x를 4개 팀으로 나누자 곱하기 4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알겠어? 그런데 공역이 만약에 치역 개수보다 더 많이 주어진다. 그러면 공역에서 치역의 개수만큼을 뽑아내는 과정만 추가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자를 뭐 나열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야. 그치? 같은 것이 있는 수준에서 가장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넘길게요. 그냥 유형 10번 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자연수의 개수 같은 거 지금 이거 어때요? 70번 문제 한 번만 봅시다. 자, 70번 하나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0, 0, 1, 2, 2, 2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치? 뭐 확통은 풀이 방식은 사실은 다양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자, 나에게 주어진 숫자가 지금 뭐야 얘들아? 0, 1, 2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뭘 물어봤어?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 짝수라는 건 당연히 이르 자리 가지고 따지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이르 자리에 짝수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밖에 없습니까? 0 아니면 2밖에 없겠지. 0, 2. 그리고 당연히 앞자리에 맨 앞자리 최고창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뭐하고 뭐밖에 없어? 2라고 2밖에 없겠지. 그게 뭔 소리냐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도 두 개까지 경우지, 맨 끝자리도 0하고 있으니까 2가지 경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기껏 해봐야 몇 가지 경우밖에 안 돼? 4가지 경우밖에 안 되잖아. 이런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 1이 오고 여기에 0이 올 때, 1이 오고 2가 올 때, 2가 오고 0이 올 때, 2가 오고 2가 올 때, 이렇게 모두 몇 가지밖에 없어? 4가지밖에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1이 오고 0이 온다는 거는 이거 2개는 뺀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얘네는 고정이잖아. 그치? 고정이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면 되겠어? 나머지 거 2, 3개, 0 하나만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버리니까 4팩 뭐가 되는 거니? 3팩이 돼서 4가지다 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지. 이런 식의 풀이를 선생님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거를 구하라고 할 때 거기에 맞는 가지수를 내가 딱 정리를 해버리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줍니다.
그리고 명확한 풀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많지 않으면 이런 식의 풀이를 해버리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2라고 2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1 하나 지우고 2 하나 지우고 이거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팩 2팩 2팩이니까 뭐가 되겠어? 6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2하고 0이잖아. 2 하나 지우고 0 하나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 4팩 2팩이잖아. 그러니까 몇 개가 돼? 12개가 됩니다. 마무리로 2 두 개 지우는 거잖아. 그러면 4팩 2팩이 되겠지. 오케이? 몇 개가 돼? 12개가 된다. 이거 더하시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 해버리시면 전혀 헷갈릴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은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71번 보면 계단 문제거든. 계단 문제는 그냥 이런 문제야. 8개 계단이 있다는 얘기지.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한 계단이나 두 계단 올라가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항상 얘들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것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 4개 가지고 8개 올라버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2를 하나씩 줄인 만큼 1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자, 2개면은 줄은 만큼, 얘가 줄은 만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줄은 만큼 1, 1, 1, 1, 1, 1, 그 다음에 1이 8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얘는 한 가지. 얘는 5팩을 갖다가 3팩, 2팩 나누는 거잖아. 5팩, 3팩, 2팩 나누면 10가지. 얘는 6팩을 갖다가 4팩, 2팩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15가지가 되고요. 얘는 몇 팩이냐? 7팩, 6팩이니까 7가지, 얘는 1가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순서가 정해진 거는 여러분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최단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최단거리도 선생님이 톡방에다가 이렇게 시너지 문제 이 최단거리가 쉽게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진짜 어렵게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시너지에 있는 문제 몇 문제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가지고 월요일날 오세요. 답지까지 올려놓긴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조금 왜 그러냐면 심화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진짜 풀기 쉽지 않거든. 보니까 광주는 서술형 있나? 혹통 서술형 없어? 오케이. 니네는? 니 있다겠지? 뭐 이런 거는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서술형으로 풀 때요. 이거요. 그만 1111 해서 서술형에 쓰면 틀리죠. 그거는 이제 학교쌤한테 물어보면 뭐 학교쌤이 제대로 해줄 건데 아마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할 거야.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하나의 계산법이긴 하지만 서술형이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어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84번 한번 볼까요? 자, 84번 예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수를 구하라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항상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알겠니?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걔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정사각형하고 이러한 직사각형이 뭐합니까? 섞여 있잖아. 그치?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섞여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찍어줘야 돼. 즉 이렇게 이제 4개를 우리가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4개의 점을 지나지 않고는 A에서 B까지 갈 수가 있어? 없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A에서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이 4개 점을 지나야 되고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P, Q, 자 R, 선생님이 S라고 한번 해보고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얘를 R이라고 해보고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어디를 지나냐? P를 지나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A에서 Q로 가는 거야. Q로 가고 Q에서 B로 가면 되겠지. Q로 가고 Q에서 B로 가겠다. 세 번째는 A에서 R로 가고 R에서 B로 가겠다. 네 번째는 A에서 S로 가고 S에서 B로 가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선 하나 그어 보시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뭐 해야 돼? 이 점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고 나면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얘는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이렇게 무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A에서 Q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하나, 둘이니까 5팩을 갖다가 3팩, 2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5팩, 3팩, 2팩 나누면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마찬가지 하나, 둘. 5팩을 갖다가 3팩, 2팩 나누는 거니까 얘도 10이 돼서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A에서 R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잖아. 6팩을 4팩, 2팩 나누니까는 15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이잖아. 그치? 4개를 갖다가 3개로 나누니까는 4가 돼서 60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A에서 S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고, S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라서 한 가지의 경수가 나온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84번 문제는 기본 문제니까, 자, 이 정도 문제를 좀 등에 업어서 85번 문제 선생님이 한번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너지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좀 캡처해 줄 테니까 한번 주말에 풀어보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이해되겠지? 네. 자, 여기 봅시다. 85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A에서 이제 B까지 가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호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어디를 무조건 지나야 될까? 니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되겠지. 여기를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겠지. 그럼 여기를 점 하나 찍어주는 거야. 어떻게? 뭐 P라고 찍어주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봐. A에서 얘들아 P까지 갈 때 계산할 때 좀 장애가 있어 없어? 장애가 있지. 어떤 장애가 있어? A에서 P까지 갈 때 얘들아 우리가 편하게 계산하려면 직사각형 모양이 됐을 때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몇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얘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 보면은 이쪽이 다 걸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전에 있는 이 점을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점을 생각하시면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점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만 카운트 추가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겠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P라는 점은 여기다가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잡아주고 여기를 뭐 P1 아니면 뭐 Q 잡아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A에서 Q로 갔다가 P로 갔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다가 Q를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P를 여기다가 잡았을 때 제한이 생기니까는 그러는 거야. 선생님 처음부터 P를 여기다가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잡아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는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P를 안 잡아주고 여기다가 P를 잡아주고 왜? 이렇게 돼버리면 계산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Q를 잡아주면 되겠지. 이거는 꼭 어디를 잡아줘야 된다는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야.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잡는지만 너희가 잘 아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이 이루어지게 잡는 게 좋다는 얘기야.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P 잡아주고 여기를 Q 잡아줘. 그러면 A에서 일단은 무조건 P로 갔다가 무조건 Q로 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P에서 Q로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Q에서 이제 어디까지? B까지 와야 돼. 그치? Q에서 B까지 와야 되는데 Q에서 B까지를 다이렉트로 계산해버리면은 여기가 걸리잖아. 여기도 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걸리지 않는 데까지가 어디야? 여기까지가 걸리지 않잖아. 여기가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잡아줘도 되냐? 여기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에서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점을 너무 많이 잡아주다 보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 잡아주면 편하기는 해. 근데 경우수가 많아지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아주냐? 이렇게보다는 2개 정도 여기하고 여기 정도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하고 여기를 잡아서 선생님이 여기를 R이라고 해보고 얘를 S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P에서 여기 이제 R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P에서 R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럼 Q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고 Q에서 S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 이해되시겠어?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니? 똑같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번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지수와 여기 가지수를 더해가지고 2개 곱해버리면 게임 끝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 A에서 P까지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그래 안 그래? 참고적으로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칸일 때는 가로나 세로가 이렇게 하나일 때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면 그냥 6이 답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인 5팩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일 때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면은 얘가 무조건 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한 칸일 때는 2칸일 때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이게 바로 6이라고. 6이란 얘기는 A가 5개, B가 하나 이런 얘기잖아. 결국에는 6팩을 갖다가 5팩 나누는 거니까 쌤이가 6이란 얘기야. 하나일 때는 기억하셔서 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야?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자 Q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B로 가고 Q에서 S로 갔다가 자 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Q에서 그러면 R로 가는 방법은 보자. Q에서 R은 얘도 한 칸, 2칸, 3칸, 4칸, 5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는 제한이 되니 안 되니? 제한이 되지? 제한되잖아. 원래 5칸 되려면 여기까지도 있어야 이렇게 깔끔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지금 못 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만 오면 돼?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지. 이 자리는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오는 거 보면 제한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도착하면은 무조건 일로 오는 거야. 그냥 이해되시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어차피 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도착한 거는 여기까지 도착한 거하고 뭐 한 거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자 여기가 4가지가 되고요. 곱하기 R에서 B까지는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이 8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S까지는 하나, 둘, 제한되는 게 전혀 없잖아. 여기까지는 막히는 게 없잖아.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가지가 될 것이고 곱하기 S에서 B까지는 1가지가 되니까 이쪽에서 10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Q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18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갈 건데 얘가 6가지, 얘가 18가지 해가지고 6, 1, 6, 40, 108가지의 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되셨습니까? 자, 사실은 이 정도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연습을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81번 하나만 더 볼까요? 81번 하나만 더 보면 이 81번은 사실 교육과정 외입니다. 얘는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 찾기는 교육과정 외야. 근데
학교쌤이 수업을 하시면 뭐 낼 수도 있어. 그거는 그냥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A에서 얘들 여기 있는 B를 간다라는 거는 가로로도 가야 되고 세로로도 가야 되고 높이로도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B까지 간다라는 거는 일단 PQ 그냥 선생님이 제하고 간다라는 거는 A에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과 아래로 가는 방법을 택해서 가는 거거든. 그치? 오른쪽과 아래.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번 가느냐 아래로 몇 번 가느냐 그게 이제 오른쪽 가는 걸 A 아래 가는 걸 B라고 하면 전체 가는 거를 뭐 A 플라임 B 플라임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런데 입체 같은 경우는 가로로 가야 되고 세로로 가야 되고 높이로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전체 여기서 키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가로 4번 가로 4번 세로 하나 둘 셋 세로 3번 높이 하나 둘 셋 넷 4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이냐면 제한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한사항이 없으면 총 몇 번에 걸쳐서 가야 돼? 11번에 걸쳐서만이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A에서 B까지 가는데 가로 무조건 4번 가야 돼. 그래서 이 지점에 도착해서 어쨌든 간에 세로 무조건 3번 가야 되고 높이 4번 올라가야만이 여기라는 데에 도착할 수 있는 거지. 가로 3번만 가면은 이 라인 밖에는 못 가는 거잖아. 이 라인 밖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가, 세, 높을 모두 더한 거에서 가로 횟수, 세로 횟수, 높이 횟수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에 이제 뭐 제한 조건이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쌤이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입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 선생님이 입시에서도 조금 더 복잡한 거 일단 몇 개 주기는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여기 B단계에 있는 문제 좀 충실하게 소화를 좀 하시고 실력 굳히기는 지금 바로 풀어볼 사람은 풀어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안 풀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풀어볼 사람은 풀어보시고 안 풀어볼 사람은 안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수원하고 얘들아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